여러분, 지금 당장 돌아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제주도의 한 가정집에서 한 남성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여성은 겁에 질린 채 남성의 분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여성은 용기를 내어 남성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성은 진지하게 고민에 빠지게 되고 이내 가정집에는 정막이 흐르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가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원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에서 자란 교포로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국제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빠, 조는 성공한 사업가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셨습니다. 특히 아빠는 한국과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주로 한국의 투자사와 협력하고 한국 바이어들과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셨죠. 자연스럽게 아빠의 한국어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아빠는 한국의 소주와 막창을 즐기셨고 주변에는 중국인 지인보다 한국인 지인이 더 많을 정도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빠는 저에게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빠는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칭찬하시며 저에게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게 하셨죠.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살이 되던 해 아빠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주도 자유국제도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주도 발전에 투자하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아빠는 곧바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가족은 제주도에 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이주한 후 아빠는 고급 리조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위치한 리조트는 성공을 예감하게 했죠. 저는 제주도의 초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제가 중국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빠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저에게 한국식 이름인 하은으로 생활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인 하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삶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친구들과 놀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지며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해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가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점점 유창해졌고 친구들과도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저는 이미 한국인 하은으로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 한국식 메이크업,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운 것들 모두가 제 정체성을 이루고 있었죠. 그렇게 평화롭던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문제가 터지며 한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우리 가족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리조트 사업은 중국 투자자들이 철수하며 타격을 받았고 아빠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사드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미국이 개발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여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이 결정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은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이 자국의 군사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는 중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고 이는 우리 가족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해. 아빠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강경한 태도에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계속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이곳에서 남아야 할까?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했지만 아빠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빠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제 삶이 여기 있어요.
친구들과 미래, 그리고 제 꿈이 모두 여기에 있어요. 저는 울먹이며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결국 저의 결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한국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강해져야 한다고 조언하셨고 가끔은 중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혼자 제주도에 남게 되었고 아빠와 엄마는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마침내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중국에 갔을 때 아빠는 여전히 저에게 중국으로 돌아오기를 권유하셨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제 꿈 사이에서 고민하며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제 길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아빠의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학은 저에게 무척 흥미로운 분야였고 아빠와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때때로 서울에서의 독립 생활이 외롭기도 했지만 저는 제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직장도 잡고 제 인생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리나야, 네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충분히 지원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으로 돌아와 그 배운 것들을 우리나라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아빠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한국이 좋다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제가 중국으로 돌아와 중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엄마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리나야, 네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니 엄마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타지에 떨어져 있는 딸이 항상 보고 싶고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과 나눈 대화는 저를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중국에 돌아가 이바지하라는 아빠의 설득, 그리고 타지에 있는 딸이 그립다는 엄마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을 그렸던 제 마음이 쉽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다시 한 번째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한 제 결정을 다시 되새기며 저는 한국에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중국에 돌아가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의 삶과 행복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아빠의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의 꿈을 위해 중국을 떠난 제 결정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국인인 내가 싫으니 중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동화되어 15년을 산 하나의 인간으로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이 너무 좋고 이제 제 심신의 999.9%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선택의 순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한국과 자신의 뿌리인 중국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에밀리는 자신의 행복과 꿈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쉽지 않고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에밀리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진솔한 고민과 그에 따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에밀리처럼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에밀리의 선택이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따뜻한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길이 나 자신을 위한 진정한 길이라면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에밀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빛나는 선택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